북한 사회와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네. 내일은 어린이날 아이들 세상. 바로 어린이날입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날 행사도 많이 열린다고 해요. 맞습니다. 주말 날씨도 화창해서 아이들과 나들이 하시기에 정말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날을 맞으니까 한편으로 북한의 어린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북한 식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과연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걱정도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아서 북한 아이들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북한 아이들의 영양과 건강에 대해 연구하시는 서울대학교 윤지현 교수님, 그리고 북한에선 소아과 의사, 지금은 한의사이신 김지은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린이날을 맞아서 저희가 북한 아이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북한에도 어린이날이 있어요? 네, 북한에도 어린이날이 있고요. 네. 다가서 유치원 때까지 어린이날을 우리가 보통 국제 아동절이라고 하는 6월 1일이고요. 아, 네. 우리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국제 아동절이 왔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어린이날입니다. 국제 아동절의 행사 모습인데요. 평양 주요 유치원 어린이들이 모여서 다양한 놀이를 즐기는데요. 정말 우리 어린이날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네요. 네, 우리도 예전에 유치원, 초등학교 단체 행사 많이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단체 행사보다는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게 좀 달라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예전 운동회 때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재미있는 것들이 꽤 있네요. 활쏘기도 있고요. 나는 이자 활쏘기 경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유치원에서는 잘 되었는데 경기에서는 잘 못하였습니다. 난 여기 기사총 거고여서 춤을 췄습니다. 난 앞으로 춤을 더 곱게 춰서 훌륭하게 되겠습니다. 자, 북한 어린이들의 국제 아동절 네. 모습을 만나봤는데요. 정말 아이들의 미소는 언제 봐도 100만 불짜리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이 아이들 보면서 요즘 북한이 식량난이 좀 심각한데 네. 잘 지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 최근에는 국제 적십자의 긴급 지원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예, 최근 이제 5월 초에 나온 이제 기사인데 북한의 적십자사가 네. 이제 아직 한 거는 아니고 네. 국제 적십자사에 긴급 지원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사실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이제 심각하다, 네.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죠. 아무래도 가장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이 아이들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아이들 중에서도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렇게 더 취약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영양 불량이 있고, 그다음에 영양학적으로는 태어나서 2년까지 영양 불량은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영양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이제 영양 식량 사정이 안 좋을 때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런 몸의 성장 발육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영양이 부족하면 심각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예. 과거 90년대에 이 북한 어린이들이 기아와 영양실조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좀 놀랐잖아요. 네, 당시의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요, 상당히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권한의 행군이 95년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네.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아사자라든가 굉장히 많이 났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상황은 과거 고난의 행군 때와는 조금 다른 거겠죠? 그때로부터 지금 한 20년 남은 시간들이 흘렀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적응하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조금은 나아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가 북한이 완전히 나아졌다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잖아요. 지금도 북한이 좀 어렵다, 아이들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듣거나 가끔은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 마음이 그냥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또 그때 20년 전과 같은 그 상황이 또 돌아오지 않을까. 그럼 저 아이들을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나죠. 네. 저는 사실 그 북한의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어린이들 모습을 보면은 네. 우리나라 아이들에 비해서 체구가 굉장히 작고 왜소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 제가 이제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보면 사실 아이가 굉장히 작아서 어린애인 줄 알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나이보다 나이가 더 있는 아이였던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도 많이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 네. 저희가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은 그래도 좀 영양 상태가 나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평균 키라던가 이런 것들이 남한과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자, 유니세프에서 2017년에 북한 8,500가구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자, 1998년 이때가 바로 고난의 행군 시기죠. 만성 영양실조 비율이 무려 62.3%. 그러니까 3명 중 2명이 만성 영양 불량이란 얘긴데요. 2017년으로 쭉 가보면 19.1%로 5명 중 1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교수님. 네네. 고난의 행군 시대에 약 2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자구책과 또 국제사회 지원 또 그리고 남쪽으로부터의 정부나 민간단체 지원 이런 모든 노력이 합쳐져서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기에 영양 상태가 개선되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44개국을 대상으로 이제 평가를 했을 때 네. 긴급 필요한 어떤 금액이라든가 실제 지원이 이루어진 금액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기준으로 북한이 맨 꼴등이었어요. 예. 우리가 흔히 아는 아프리카의 이제 국가들 이런 국가들과 비교해서는 유엔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사실 보는 거죠. 이제는 괜찮구나 볼 수 있겠지만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제 문제입니다. 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수치가 바로 지역별 만성 영양 불량인데요. 평양은 10%인 반면에 양강도는 31.8%, 무려 3배 차이가 나고요. 또 다른 지역들도 20% 안팎입니다. 평양과 지방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그렇죠. 일반적인 이제 국가에서는 물론 뭐 지역 간 또 뭐 도농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하나 더 우려가 되는 것은 5년 전의 조사에서 평양과 양강도의 차이보다 이번 2017년 조사에서의 평양과 양강도의 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되려 약간이지만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제가 궁금한 게요. 네. 이 평양의 10%와 남한과의 차이는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이제 영양 상태를 보통 얘기할 때 현재 북한의 영양 상태를 우리 남한의 한 60년대와 이제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수치로 보면 현재 우리 남한의 경우에는 약 그 만성 영양 불량 비율이 네. 아무리 높게 잡아도 3% 네. 정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가장 영양 상태가 좋은 지역인 평양과의 여전히 격차가 매우 평양이 여전히 남한에 비해서 높다고 볼 수 있죠. 예. 지방 우리 남경북도라는 것이 평양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 네. 아까 양강도 31%도 양강도도 평양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거기는 또 교통이 아주 불편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또 북한 자체가 여러 가지 상황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평양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평양이 좀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이게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전보다 지금 평양과 양강도와의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거는 우리가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북한의 텔레비전을 보면요. 남한의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타가소, 유치원을 소개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화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평양시 평천구역에 있는 미래타가소입니다. 우리로 치면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평천구역은 평양에서도 비교적 중심에 속하고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 구역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 미래타가소가 지금 김정은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지어진 것보다는 좀 더 현대적이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보통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어린이들이 다니나요? 어린이들은 보통 젖먹이부터 3살, 4살까지 거기까지 다 가서 어린이집으로 다니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유치원에 다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지금 화면에는 제일 신나는 시간이잖아요. 점심시간. 화면에서 보면 식단이 꽤 잘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계란도 보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좀 신경을 써서 만들어진 유치원이니까 그렇고 네. 지방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굉장히 크고 지방은 사실 이 정도가 되려면 사실 멀고 멀었고요. 근데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 다 느꼈겠지만 밥그릇이 너무너무 커요. 아, 네, 그죠. 우리나라 요새 이제 밥을 많이 안 먹는 경향이 또 남한에 있기도 합니다만 네. 또 이제 밥그릇이 사실은 굉장히 크고 맞아요. 막 이제 아이들의 그 이제 그릇 위에 이제 음식들이 통째로 엄청 크게 나와 있는데 아이들이 맞아요. 굉장히 잘 먹어요. 실제 그 양도 사실 중요하지만 골고루 먹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어떠한 하나의 식품도 모든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는 식품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식품을 먹어야 우리가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새끼를 이렇게 항상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음식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루 세끼 시간에 때 시간에 맞춰서 뭘든 먹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그래요? 네, 그렇지만 그것이 영양 수질이 맞춰진 그런 식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함경북도나 양강도나 이런 산간지대 사람들은 아마 쌀 구경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 작물인 뭐 감자라든가 그다음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식량을 대체해서 먹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장 발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 근원이 매우 부족을 해서 영양학적으로 볼 때 식사의 질이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이 시기의 아이들은 그 식사를 챙겨줄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부모의 손길이 많이 가야 되는 시기고 그렇죠. 그게 그 케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 아이가 그 사랑을 받으면서 또 커야 되니까요. 그럼요. 근데 사실 북한에서 그 연령대 모든 부모들이 그렇겠지만 나가서 생계를 사실은 책임을 져야 돼요. 특히 북한에서는 대체적으로 가정 생계를 여자가 책임지게 되는 환경이 되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업고 나가야 되고 또 어린이집 이렇게 두게 되면 또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라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뭐 좀 안쓰러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아이들은 정말 많이 먹을 때잖아요. 이렇게 자주. 근데 지금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안타까운데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더 안타깝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또 교수님께서는 학자로서의 또 입장도 있겠지만 한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시잖아요. 이런 소식을 딱 접할 때 좀 기분이 좀 남다르시겠어요. 예, 뭐 남한에서는 먹을 게 이제 부족해서 물론 남한에서도 취약계층이라든가 간혹 이제 이러한 북한 어린이들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양질의 식사를 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 부모님들이 마음이 안타깝고 주위에서도 안타깝듯이 북한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네. 그 북한 그런 어린이들의 어머니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을 하면 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죠. 그러니까 뭐 다들 아마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또 김지은 씨는 이제 북한에서 소아과 의사로 계셨었잖아요. 남한에 오셔서 이제 남한 아이들과 북한 아이들을 비교할 수가 있게 됐는데 아이들 얘기 나오면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만감이 교차하죠.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 한의사로 일하고 있은 지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 과정에 뭐 어른들도 많이 보지만 아이들도 많이 보는데 굉장히 밝고 또 영양 상태도 좋고 이런 것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북한에서 내가 정말 어려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제가 소아과 의사로 있을 때 봤던 아이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 마음이 그냥 너무너무 짠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나죠. 네, 남과 북이 문제가 아니라 네. 사실 어린 아이들은 항상 행복해도 부족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각자 처한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실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북한 당국에서도 이런 심각성을 느끼고 국제사회에 호소도 하고 당국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역부족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뭐 북한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다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